드디어 전 세계가 놀라고 유럽 축구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이 낳은 축구의 영웅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15년 무관의 저주에서 벗어날 역사적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 핫스퍼가 유로파리그 결승에 진출하며 마침내 손흥민의 커리어 첫 우승의 꿈이 현실로 다가왔는데요. 축구계의 손세이셔널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커리어 사상 첫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지, 전 세계 언론들이 집중한 손흥민이 4강 2차전에서 결장한 진짜 이유와 결승전에 손흥민 선수가 과연 출전할 수 있을지, 예상되는 활약은 얼마나 뛰어날지 이슈발전소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은 9일 노르웨이 노를람 보드의 아스프미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로파리그 준결승 2차전 원정 경기에서 솔랑키와 포로의 연속골을 앞세워 보드 글림트를 2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이로써 1차전 3대1 승리에 이어 합계 5대1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는데요. 특히 이번 경기는 인조잔디라는 악조건, 원정 부담, 그리고 주장 손흥민의 부상 결장이라는 3중 악재 속에서도 이뤄낸 예상 밖의 승리였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는 16위라는 수치스러운 순위에 머물고 있지만 유로파리그에서 보여주는 토트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토트넘은 오는 22일 스페인 빌바오의 산마메스 경기장에서 같은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단판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토트넘의 결승 진출이 결코 현 선수들만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는 모두 손흥민이 그동안 토트넘에 심어놓은 정신적 유산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손흥민이 2015년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 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승리에 대한 열망,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동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리더십까지. 손흥민이 토트넘에 가져온 변화는 경기 결과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번 시즌만 봐도 손흥민은 올 시즌 모든 경기에서 11골 12어시스트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팀의 공격을 완벽하게 이끌어왔는데요. 비록 팀 순위는 좋지 않지만 손흥민 개인의 활약만큼은 여전히 눈부시게 빛났죠. 특히 유로파리그에서도 3골 2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이 16강, 8강을 통과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4강 2차전 경기에서는 경기 초반 보대가 7할에 육박하는 높은 점유율로 공세를 펼쳤지만 토트넘의 수비진은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위기를 넘겼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평소 손흥민이 강조해온 수비는 공격의 시작이라는 철학이 선수들에게 완벽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평소 손흥민이 훈련장에서 보여준 끊임없는 압박과 수비 가담이 팀 전체에 스며든 결과물인 거죠. 후반 들어 토트넘은 빠른 템포로 경기를 풀어갔고 후반 18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머리로 떨궈준 공을 솔랑키가 오른발로 밀어 넣으며 선제골을 터뜨렸는데요. 완벽한 헤딩 패스와 정확한 마무리가 어우러진 명장면이었습니다. 이어서 후반 24분 쿨루셉스키의 정확한 어시스트를 받은 페드로 포로의 크로스가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들며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번 토트넘의 결승 진출은 손흥민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손흥민은 2010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프로 커리어를 시작한 이후 단 한 번도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그는 우승과 인연이 없었죠. 레버쿠젠을 거쳐 2015년부터 토트넘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번번이 우승 문턱에서 좌절했는데요. 16-17 시즌 프리미어리그 2위, 18-19 시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20-21 시즌 리그컵 준우승 등 그동안 손흥민의 기록은 아쉬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은 손흥민에게 가장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토트넘은 역대급 시즌을 보내고 있었고 손흥민 역시 커리어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리버풀과의 결승전에서 토트넘은 0대2로 패배했고 경기 후 눈물을 흘리는 손흥민의 모습은 전 세계 팬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2021년 카라바오컵 결승에서도 맨체스터 시티에 1대0으로 패하며 또 한 번 트로피를 눈앞에서 놓쳤죠. 그날 경기 후 손흥민은 경기장 한복판에서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승에 대한 갈망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토트넘 역시 07-08 시즌 리그컵 이후 17년 동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했는데요. 유럽 메이저 클럽 중에서도 무관의 기간이 가장 긴 팀 중 하나로 이번 유로파리그는 구단과 손흥민 모두에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현재 손흥민은 발 부상 여파로 7경기 연속 결장 중입니다. 프리미어리그 4경기와 유로파리그 3경기를 뛰지 못했는데 오는 주말 리그 경기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결승전 출전을 위해 그는 복귀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록 경기장에 없었지만 손흥민의 정신은 항상 팀과 함께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미치는 영향력은 경기장 안팎에서 모두 엄청납니다. 팀 주장으로서 훈련장과 라커룸에서 보여주는 리더십과 경기 중 상대를 압박하는 전방 압박 플레이와 결정적인 순간의 골 결정력은 토트넘이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에서 꾸준히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손흥민이 없는 동안 토트넘 선수들이 보여준 투지는 평소 손흥민이 심어놓은 정신적 DNA가 이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토트넘 선수들의 유전자에 완벽하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없어야 우승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오히려 손흥민의 부재가 팀에게 그의 가치를 더욱 절실히 느끼게 했다고 평가합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최다 골 기록, 토트넘 클럽 통산 외국인 최다 골 기록,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팀 선정 등 수많은 기록을 세웠는데요. 그에게 유일하게 없는 것이 바로 우승 트로피입니다. 그래서 이번 유로파리그 결승은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아시아 축구의 자존심을 걸고 도전하는 최후의 승부이자 15년 프로 생활의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유로파리그 결승 승률 예측도 흥미롭습니다. 유명 통계 분석 업체에서는 맨유의 승리 확률을 50.7%, 토트넘은 49.3%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복귀한다면 그 확률은 충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맨유도 빌바오를 상대로 7대1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결승에 올랐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토트넘과 비슷한 15위에 그치고 있어 양팀 모두 유로파리그 우승이 절실한 상황이죠. 결승전에서 손흥민이 맨유를 상대로 어떤 활약을 펼칠지도 주목됩니다. 지난 맨유전에서 손흥민은 한 골 1어시스트라는 대활약을 펼쳤는데요. 특히 맨유의 치명적 약점인 측면 수비를 공략하는 손흥민의 미친 듯한 스피드와 환상적인 기술은 결승전의 최대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번 결승은 손흥민에게 있어 아시아 선수 최초의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한 유로파리그 우승팀에게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직행 티켓이 주어지기 때문에 리그 성적이 부진한 토트넘에게는 더욱 중요한 경기가 될 것입니다. 15년간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던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눈앞에 다가온 우승 기회를 그냥 보낼 리는 절대 없죠. 만약 토트넘이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한다면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가장 먼저 트로피를 들어올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15년 무관의 한을 풀 수 있을지, 그리고 토트넘이 17년 만에 빛나는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지 온 국민의 시선이 오는 22일 스페인 빌바오로 향할 것입니다. 이슈발전소는 손흥민의 첫 우승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서 응원하며 결승전 소식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서름을 견뎌내야 했던 대한민국의 주장 손흥민, 무관의 굴레를 벗고 당당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그 순간을 함께 꿈꿔봅니다. 진정 손흥민이 없었다면 토트넘의 이 결승 진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리더십과 헌신 그리고 뛰어난 기술이 토트넘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 손흥민과 함께 토트넘의 역사적인 우승을 기대하며 오늘의 소식 이만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